혹시 2살 배기 아이가 어느새 자기만의 생각과 농담을 하는 그야말로 작은 어른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마법 같은 4년, 아이가 2살에서 6살이 되기까지의 정말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아장아장 걷던 우리 아이를 자기 의견을 가진 한 명의 사람으로 만드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키가 몇 센티미터 더 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네, 맞아요. 아이의 생각, 감정, 그리고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자,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보죠. 우리가 탐험할 시기는 바로 생후 24개월에서 72개월 사이, 우리가 흔히 유아기라고 부르는 바로 그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키나 몸무게가 크는 속도가 조금은 느려지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 물밑에서는,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과 뇌 속에서는 그야말로 우주가 폭발하듯이 팽창하고 있는 시기랍니다. 네, 바로 이 폭발적인 성장이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시기에 쌓아올리는 벽돌 하나하나가 아이의 평생에 걸친 학습 능력과 행복의 집을 짓는 아주 중요한 기초 공사가 되는 거죠. 그럼 대체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이의 성장을 한 폭의 그림으로 본다면 마치 5가지 색실로 짜는 아름다운 직물 같아요. 생각하는 힘인 인지, 말하는 힘인 언어, 친구와 어울리는 힘인 사회성, 몸을 움직이는 힘인 운동, 그리고 혼자서 해내는 힘인 기본 생활까지 이 5가지 영역이요, 절대 따로따로 놀지 않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아이라는 아주 멋진 작품을 함께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얻게 되는 첫 번째 초능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또 그걸 말로 표현하는 힘, 즉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의 어마어마한 도약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의 뇌에서 일어나는 가장 신기한 일이 뭐냐면요, 바로 상징적 사고라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죠? 쉽게 말해서 바나나를 들고 여보세요 하면서 전화기처럼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눈앞에 없는 걸 머릿속에 그리는 힘, 바로 이 상상력이 모든 놀이와 배움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 정말 익숙하시죠? 인형에게 맘마를 먹이고 이불을 덮어주면서 재우는 거요. 이게 그냥 어른을 귀엽게 흉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인형이라는 사물을 악이라는 상징으로 완벽하게 바꾸어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건 미래의 과학자나 예술가가 하는 것과 똑같은 아주 고차원적인 정신 활동입니다. 언어 발달의 속도는요, 정말이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2살 때 엄마, 까까 이렇게 2단어로 세상과 소통하던 아이가 딱 3년 만에 오늘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블로그로 성을 쌓았는데 내 성이 훨씬 더 높았어 라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아주 복잡한 문장으로 신나게 이야기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 시기가 찾아옵니다. 부모님들을 때로는 조금 지치게 만드는 바로 그 끝없는 질문의 시대에 말이죠. 하늘은 왜 파란색이야? 자동차는 어떻게 가는 거야? 이런 왜, 어떻게라는 질문은요, 단순히 말을 잘하게 됐다는 걸 넘어서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파헤치려는 작은 철학자의 탐구가 시작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힘이 생기면서 아이는 이제 더 복잡한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칩니다. 바로 나 혼자가 아닌 우리의 세상으로요. 감정을 느끼고 관계를 맺는 힘, 즉 사회성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기 아이들 마음속에는 아주 강한 2가지 마음이 동시에 자라요. 한쪽에서는 내가 할 거야 라고 외치는 독립심이, 다른 한쪽에서는 같이 놀자 하고 말하는 소속감이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2 마음이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사회성이 자란다는 거예요. 장난감 때문에 다투고 화해하고 또 힘을 합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모든 과정이 아이에게는 살아있는 사회 교과서가 되는 셈입니다. 아이들 놀이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요, 이 사회성 발달 과정이 그대로 보여요. 처음에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냥 각자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병행놀이를 하죠.
그러다가 금방 너는 엄마에 나는 아빠 할게처럼 역할을 나누는 협동놀이로 발전하고요. 마침내는 술래는 10가지 세고 우리를 찾는 거야처럼 다 함께 규칙을 지키는 놀이로 진화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 중 하나가 싹 트는 순간이죠. 친구가 넘어져서 우는 걸 보고 다가가서 괜찮아 라고 묻거나 등을 토닥여주는 모습.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나만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세상으로 한 발짝 들어서는 위대한 도약인 거죠. 마음이랑 감정이 이렇게 쑥쑥 자라는 동안 아이의 몸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자, 이제 아이의 몸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볼게요. 온 세상을 놀이터 삼아서 뛰어다니는 큰 움직임부터 아주 작은 구슬 하나를 집어 올리는 섬세한 손동작까지 아이는 자기 몸을 완벽하게 조종하는 멋진 지휘자가 되어갑니다. 그 발달 속도가 정말 놀랍죠? 2살 때 온 힘을 다해서 뛰거나 소파 위를 끙끙대며 기어오르던 아이가 어느새 쌩쌩 세발자전거 페달을 밟고 나중에는 한 발로 깡충깡충 뛰거나 줄넘기까지 하게 돼요.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움직임을 해내는 거죠. 자기 몸의 진짜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운동 발달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미끄럼틀을 신나게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온몸을 쓰는 대근육 운동이 있고요. 크레용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옷에 단추를 채우는 것처럼 섬세한 손가락의 힘이 필요한 소근육 운동이 있죠. 이 2가지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멋지게 조화를 이룰 때 아이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소근육 발달의 정점은 그림과 글자에서 나타나요. 동그란 얼굴에 막대기 같은 팔다리가 달린 사람을 그리고 또 삐뚤빼뚤하지만 자기 이름을 흉내내서 쓰는 모습. 이건 그냥 손재주가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머릿속 생각을 손으로 풀어내는, 즉 뇌와 손의 완벽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자 앞으로 하게 될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이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나 스스로를 지키고 돌보는 힘, 즉 자립심입니다. 이 힘이야말로 아이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움직이는 엔진과도 같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스스로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 우리 어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지만 아이에게는 이 세상에 혼자 힘으로 서기 위한 첫걸음과 같아요. 이런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앞으로 겪게 될 학교 생활과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 아주 단단한 발판이 되어줍니다. 음식을 흘리지 않고 숟가락질을 해내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손을 씻고 어지러진 장난감을 제자리에 정리하는 모습, 또 낑낑대면서 단추를 채우고 오늘은 더우니까 반팔 입을래요 라고 자기가 직접 옷을 고르는 순간 이 모든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아이의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거대한 자신감의 나무를 키워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가 얻게 되는 5가지의 놀라운 초능력을 살펴봤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관계 맺고 움직이고 또 스스로 해내는 힘. 이 힘들은요, 결코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서로 손을 꼭 잡고 춤을 추듯이 함께 성장하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능하고 멋진 아이라는 걸작을 함께 빚어내는 거죠. 이토록 눈부신 성장의 여정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는 우리 어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잠재력이 마음껏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을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명을 마칩니다. 우리 아이들의 위대한 여정을 응원합니다.